자, 역사를 가장 역사 있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임진왜란 최대 대첩, 하나의 성을 점령하고자 그 성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몰살시키고자 무려 97,000여 명의 일본군이 공격했습니다만 소수의 조선 군인들이 8일간 그리고 9일간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제2차 진주성 전투, 8일째까지 완벽하게 수성전에 성공하고 황진 장군이 시체 더미에 숨어 있었던 일본군 저격병에 의해 총알이 왼쪽 이마에 꽂히십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당시 진주성에 있는 모든 장졸들과 황진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진 장군 죽음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황진이 죽었으니 나란 일이 그르치게 되었다라는 탄식과 함께 제가 지난번 영상을 끝냈죠. 황진 장군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어떻게 전해져 오는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다음 날 진주성 전투 8일째 되는 날 적이 또 동쪽과 북쪽의 성을 침범하여 크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종인 황진 장군과 함께 거의 의형제를 맺었던 김해 부사 이종인 무쌍 장군이십니다. 다시 크게 싸워 물리쳤다. 황진이 순행차 이곳에 이르렀다. 성 아래를 굽어보면 말하기를 적의 시체가 참호에 가득하니 죽은 자가 거의 1천여 명은 되겠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적 한 명이 성 아래 잠복에 있다가 위를 향해 철환을 쏘았는데 판순을 뚫고 진 황진의 이마에 맞아 황진이 즉사했다. 황진은 용약이 여러 정수 가운데 으뜸이었으므로 성 안에서 그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죽자 성 안이 흉흉해지며 두려워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일개 무인에게 이렇게까지 과찬의 멘트를 남기는 게 흔치 않습니다. 이 자료보다도 여기 보시면 외란이 있는 이유 모든 장수 가운데 행군의 법도가 있고 사졸에 설선하여 옛날 중국 명장의 풍도가 있는 자료는 모두가 황진을 추중하였다. 옛날 중국 명장의 풍도가 있는 자료는 모두가 황진을 추중하여 으뜸으로 꼽았대요. 그런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시니 재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조야의 조정과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1592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1598년까지 가는 7년 전쟁인데 1593년에 돌아가셔 버리니 당시 황진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들 애석해했고 그 오랜 전쟁 기간 중에 황진 장군이 살아계셨더라면 라는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쟁이 7년간 계속되면서 5년 6년 전에 돌아가신 황진 장군에 대한 기억이 차츰차츰 사라져가는 것도 사실이었겠습니다만 실제로 조선시대에까지는 황진 장군의 지명도가 곽재우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황진이 이렇게 묻혔을까? 어떤 역사적 인물이 부각되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 고향의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나 하고 그를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자기 고향을 알리려고 하려다 보면 조금 어떤 인물이 부각되는 데 있어서 돈이 조금 투자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 인물에 대해서 소설이나 이런 게 나왔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도 조금 있지 않았나. 2차 진주성 전투는 너무 아름다운 전투잖아요. 아니 황진이나 김천일이나 이종이나 최경애나 그래요. 모두 호남 출신들입니다. 그 호남 출신들이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그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 진주성을 막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지만 당시 진주성에 모여든 백성들을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 산청, 함안, 다 경상도 서남 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권율과 곽재우가 병략적으로 실리를 꾀하기 위해 조선군의 몰살을 막기 위해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전술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백성을 버리는 무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시할 수 있는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2차 진주성 전투 이후 여러 기록들을 보면 저도 이제 황진 장군을 제가 언제 처음 알았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책을 읽어서 알았던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중록 같은 경우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장희빈 이야기, 그 다음 인현왕후 이야기도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야기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진 장군이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황진이랑 이름이 비슷하네? 그리고 같은 황신혜하고 제가 황진 장군을 조금 기억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임진왜란사를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와, 저보다 먼저 임진왜란사를 공부하신 선배 역사가들 그리고 이순신 연구자들, 임진왜란 연구자들이 임진왜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2차 진주성 전투가 정말 대단한 전투였구나. 그리고 황진이라는 인물이 대단했구나라고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다른 인물들보다 황진에 대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와 진짜 대단했구나. 근데 왜 잊혀졌을까라는 하여간 아쉬운 마음이 있죠. 황진 장군이 이렇게 죽고 이제 진주성에서는 9일째입니다. 8일째까지 황진 장군 사진이 있습니다만 9일째는 이제 황진 장군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종인 장군이 계셨고 서예원 진주 목사가 겁을 먹고 있으니 대신 진주 목사 역할을 했던 장윤이 황진의 뒤를 이어 수성장 역할까지 하면서 6월 29일도 하루 종일 일본군이 공격에 왔으나 나름 잘 막아냅니다. 기록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동쪽 성벽이 허물어져서 끝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은 주장들이 김천일이 북쪽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북쪽이 뚫려버렸다. 그러니까 차라리 동문이 뚫렸으면 이쪽에 안에 내성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이 뚫려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진주성에는 6만의 주민들, 경상도 백성들이 예전에 1차 진주성 대첩에서 승리했으니까 진주성으로 들어가면 살겠다 싶어서 진주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좁은 진주성에 어떻게 6만의 백성이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기록에는 6만란 기록도 나오고 3만란 기록도 나오고 8만란 기록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해서 15,000명의 목을 베었다, 실은 죽였다라는 기록과 함께 25,000명이 남강에 투신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진주성을 공격해서 4만의 조선인을 죽였다라고 하니 진짜로 여러분 최소 3만 이상의 주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이 북쪽 성문을 넘어오는 순간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시가전이 전개되는 거죠. 백성들은 일본군에게 잔혹하게 학살을 당했겠죠. 처절한 시가전이 전개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선군이 밀리죠. 그러니까 조선군이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쪽 내성까지 들어갑니다. 이종인 장군도 이 내성까지 들어가서 막아냅니다. 근데 내성도 뚫리기 직전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항복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항복해봐야 일본군이 몰살시키고 살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 김천일에게 훗날을 도모하자, 몸을 피하자고 하는데 김천일이 나 죽을 곳이 이곳이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남강에 투신합니다. 최경해도 남강에 투신합니다. 장윤 장군도 그 직전에 전사했습니다. 서예원은 목이 베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주 성주의 목을 베어라. 진주 성주는 김시민 장군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이들은 서예원을 김시민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목을 베었고 이 서예원의 목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너는 우리의 영웅 김시민 장군의 목을 보고 김시민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웃었겠지만 그거는 겁장이 서예원의 목이었단다. 그런데 이종인 장군은 죽을 때도 또 그냥 죽지 않습니다. 무쌍을 찍어가면서 마지막에 남강에 투신할 때도 혼자 떨어져서 투신하는 게 아니라 쌍헤드락 양쪽에 왜군 2명을 껴안고 나 김해부사 이종인이 여기서 죽는다 하고 남강에서 투신해서 죽습니다. 그 이종인 장군 이야기 사료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남평 사람 이종인은 황진과 함께 묵가에 급제한 용장으로 가장 먼저 진주성에 들어갔고 종횡무진하며 진주성을 지켰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양 겨드랑이에 외적 2사람을 끼고서 김해부사 이종인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외치며 남강에 뛰어들었다. 이종인은 황진과 우위가 깊어 의열로 서로 허락하고 생사를 함께할 걸 약속했는데 끝내는 그 뜻과 같이 됐다. 실제로 8일째 된 날 황진 장군이 돌아가실 때 이종인 장군이 황진 장군 시신을 껴안고 오열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 진주성에서 9일을 버텼는데 8일째까지 잘 버텼고 황진 장군이 죽고 9일째 성이 함락당해버립니다. 주민들이 다 몰살당한 건 아니었겠죠. 살아남은 주민들 명단까지 있습니다만 그 살아남은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황진 장군이 살아계셨으면 진주성은 보존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황진 장군이 저격병에 의해 이마에 총탄을 맞지 않고 살아계셔서 진주성을 2, 3일 더 버텼더라면 일본군이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물러났을 테고 그러면 임진왜란 역사상 최대 전투는
압도적으로 제2차 진주성 대첩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 밑에 한산도 대첩, 진주 1차성 대첩과 행주 대첩 등이 언급이 되었겠죠. 물론 지금도 일본인들은 임진년의 최대 패배를 웅치이치 전투의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을 공격하다가 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게 1차 진주 대첩과 행주 대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군도 입장에서는 호남을 들어가려다가 야전에서 황진에게 웅치와 이치에서 막혀버린 게 가장 뼈아픈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요즘에 야라는 게 여러분 그냥 탄식어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에 웅치 이치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주나 진주 대첩이 빠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2차 진주성 대첩에서 승리했더라면 임진왜란 5대 대첩 그래가지고 첫 번째 2차 진주성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웅치 이치 대첩까지 해가지고 임진왜란 5대 대첩에 황진 장군이 2개를 가져갈 뻔했네. 그랬으면 황진은 임진왜란사에 이순신 옆에 이름이 올라가야 될 인물이었던 거죠. 진짜 여러분 2차 진주성 전투가 엄청난 전투였던 건 그만큼 일본군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나라 이효성은 쫄보가 돼가지고 한양에 있어. 그리고 명나라조차도 진주성을 구원할 엄두를 못 내. 그래서 9만 3천 병력이 성 하나 점령하겠다고 공격했다가 일본군 사상자가 3만 8천 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일본군의 40%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주성을 점령하고 바로 옆에 구례나 산청이나 막 이런 곳에 가가지고요, 하동이나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일본군이 2차 진주성 전투 이후에 호남을 제대로 공격을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병력이 손상을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건 명나라가 전쟁한 것도 아니고 조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 하나 공격했다가 몇만의 병력이 손상을 당하니 이제 임진왜란은 예전 1년 전 임진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도성군이 지키고 있는 성 하나 점령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 이제는 다시 많은 성을 점령해 가면서 한양까지 북상하는 것도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임진왜란을 크게 세 시기로 쪼개면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돼가지고 바로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 때까지를 1기라고 보고, 이 2차 진주성 전투가 1593년 6월인데 1597년 7월에 원균이 칠천량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시작된 전투가 정유재란이거든요. 이때까지 4년간 휴전입니다. 물론 이 휴전은 명과 일본이 휴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휴전이기도 합니다만, 아이고 일본군이 어떤 군인들인데요. 휴전 중에도 충분히 이 성 하나 점령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놀란 일본군들이 전쟁할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한반도에서는 4년간 육지에서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고, 물론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서 여전히 이 평화 기간에도 휴전 기간에도 일본군을 공격하긴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투입니까? 임진왜란사를 바꿔버린 전투고 어찌 보면 임진왜란의 끝을 알린 전투죠. 1597년 다시 시작된 전투를 정유재란이라고 이야기하자면 2차 진주성 전투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백성들 명단까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 안의 사녀들도 앞을 다퉈 강의 일로 투신 자살하여 흐르는 시체가 강을 메웠다. 남강 물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대략 죽은 자가 6, 7만이나 되었는데 장사로서 벗어난 자는 수삼인에 불과했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황진 장군께서 살아계셨으면 진주성은 보존되었을 것이다. 적이 성곽을 헐고 가옥을 불태웠으므로 성이 온통 폐허가 되었다. 성이 포위를 당한 9일 동안 주야로 벌인 크고 작은 전투가 100여 차례나 되었는데, 여기는 100여 차례라고 나옵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25번 싸웠더라고요. 우리 조선군이 24승을 했고 1패를 했는데 마지막 1패가 이제 완전히 전멸인 겁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인 데다가 외부에서 원조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힘을 다하여 죽었다. 외변이 있은 일에 참혹하게 무너지고 의열이 장업하게 드러난 것으로 진주성 같은 예가 없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들 양민학살 조각입니다. 그리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경상도 백성을 지키고 일본군의 호남을 막기 위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지휘부 명단입니다. 수성장, 고경명 아들,
아이러니하게 지휘부는 그냥 거의 호남 분들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진주성을 맡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권율과 각재우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래요. 권율과 각재우가 실리를 택했고 조선군의 몰살을 막기 위해서 그랬고 이기지 못할 전투에 참전해서 전투 경험이 많은 내 부하들 다 죽일 수 없다는 곽재우 말도 병략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만 성에서 살고자 지금 모인 경상도 백성들은요. 그들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의 역할이 뭔데? 이분들은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주성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말 진주 갈 때마다 참 복받은 도시다.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남강도 예쁘고 남강에서 바라본 촉성루도 예쁘고 촉성루에서 바라본 남강도 예쁩니다. 그런데 1차 진주 대첩과 농계바위 보면서 농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 많은 주민들이 몰살당했던 그 패배도 생각한과 동시에 이 위대한 우리 지도부 장수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진주성은 그냥 진주대첩이 있었고 이인진이란 때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가 지금 나쁜 사람들에 의해 다 조작된 이 영호남에 의한 지역 감정을 허무는 공간이 바로 진주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진주성은 영호남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성 관련 종사자들 왜 이렇게 진주성을 더욱 아름답고 멋있는 곳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듦과 동시에 진주성 전투, 특히 2차 진주성 전투는 결과론적으로 패배했던 전투고 6만여 명의 조선의 백성을 지켜내지 못한 전투이긴 하지만 이 전투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일본군이 호남 공격을 포기하게 되면서 4년간 어떤 전투도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죽으로 진주성에 들어갔고 이렇게 9일 동안 항전했던 것은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승리였다. 조선군인보다 일본군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제 2차 진주성 전투하면 떠오르는 인물 농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주성에 가시면 진주 촉성 정충담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황진 장군, 김천일 장군, 최경회 장군을 이렇게 기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거 최경회가 촉성루에 올라 읊은 시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후대에 지어진 시이지 않나. 촉성은 누각위에 올라있는 세 장사야. 방금 그 세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장 술로 웃으면 남강물을 가리키네. 남강의 물결은 넘칠 듯이 흘러가니 그 물결 다 먹듯 우리 넋도 죽지 않네. 자, 농계 영정사진 제가 2015년에 직접 가서 촉성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농계가 기생이냐고요?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아닌 걸로. 왜냐? 분명히 당시 진주성에 기생 명부의 농계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농계는 양반 집안의 주농계 맞습니다. 근데 집안이 이래저래 몰락하였고 당시 장수의 현령으로 와 있었던 최경회의 어찌저찌해서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때는 시끄럽습니다. 과연 농계 남자친구, 농계 남편, 농계 애인이 누구야? 농계 애인이 황진이라는 설도 상당했습니다. 황진과 함께 농계가 진주성에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최경의 부인일 수 있겠나? 이걸 또 이제 여러 사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황진이 충청 병마사가 돼가지고 안성에 있는 후쿠시마 마사노린가 하는 그 일본의 7본창 중에 한 명을 작살내면서 안성에 있는 죽산성을 점령하는데 당시 농계는 자신의 남편 최경애가 진주성을 지키러 들어갔다라고 하니 내가 죽더라도 남편과 함께 있어야지 하고 진주성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후퇴하는 후쿠시마 마사노리한테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일본군들도 아니 양반집 부인 같으니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황진이 안성을 점령하고 상주까지 치고 내려오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황진이 이 농계를 구출해내죠. 구출해내서 진주성을 황진과 농계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진 장군이 데리고 들어온 여인이다라고 해서 황진의 애인으로 한때 잘못 알려졌습니다만, 황진이 최경혜를 만납니다. 당시 최경혜는 경상우도 병마파였고 황진은 충청도 병마파였는데, 최경혜에게 황진이 내가 경상도 진영에서 전리품을 얻었으니 경상도 병마파에게 전리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최경혜가 아니 무슨 말씀을, 황병사께서 승리한 전투면 전리품은 충청도 병마파인 황진 장군이 가지셔야죠 라고 하는데, 황진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전리품은 제가 최 병마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가마가 오고 거기서 농계가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혜가 너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황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래서 최경혜가 2차 진주성 전투회가 패배로 끝나고 최경혜가 남강에 투신을 하니, 농계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생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일본군 장수 한 명을 내가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본군 장수를 치하게 만든 다음에 촉성루 농계바위 근처까지 꼬드겼고, 이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일본군 장수를 껴안고 난강에 투신해서 죽었던 농계 이야기가 역시 2차 진주성 전투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농계 변형로 시 유명하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2차 진주성 전투가 이렇게 끝나면서 제2임진왜란사도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4년간 휴전기간 동안 영상 한 2-3개 정도 하고 바로 7천량 해전 들어가서 명량, 노량 가면서 임진왜란사를 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순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